K-팝, K-드라마 이런 K-컬처가 말하자면 대세잖아요. 어떤 세계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K-컬처가. 근데 사실은 그 뿌리를 보자면 강진, 고려, 비색, 청자까지도 올라간다. 저는 지금까지 구도소설하고 역사소설에 치중해왔던 것 같아요. 뭐 잘 알다시피 성철 스님의 일대기 산은산 물이라든가 또 법정 스님의 일대기 소설무소유, 또 수불 스님의 구독이 시간이 없다. 이런 소설들은 구도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글 창제의 그 비사를 다룬 청강에 비친 달, 또 이순신 장군과 어떤 민초들의 충절을 그린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 이런 소설은 저의 어떤 대표적인 역사 소설이겠죠. 뭐 저는 뭐 굳이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저희 집을 방문한 어느 독자가 그래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 소설과 산문집을 한번 세봤더니 150편 가까이 되더라.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 구도소설과 역사소설 그밖에 산문집을 많이 썼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깨달음이 청자를 쓰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2012년도에 다산 정약용의 어떤 유배 생활을 그렸던 다산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강진을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강진을 다니는 동안 강진의 어떤 청자 내지는 강진의 어떤 청자 역사도 강진의 정체성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강진 청자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그 작심을 했죠. 그 작심을 또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동국대 국문과를 입학하면서 이제 소설가로 꿈을 바꾼 거죠. 그렇지만 그 소설가가 되고 나서도 제 가까운 친구들은 화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화가들이 도록을 낼 때 미술평을 제가 가끔 썼고요. 그러니까 화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랄까? 이런 갈증 해소, 이런 내 어떤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재작년인가 강진군에서 강진 청자를 소재로 소설을 써줄 수 없겠느냐, 이런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강진원 군수님께서 청자를 소재로 명작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정식 제의를 한 거예요.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었죠. 좋습니다 하고 바로 응했죠.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의 빛 청자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역사 소설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이 조금 다르죠. 이제 역사 소설 범주 안에는 들겠지만 좀 세분화하면 이건 또 예술 소설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화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원고지 200자 원고지 2000매를 썼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이 있듯이 고려시대 고려사라는 책이 11권이 있습니다. 그 11권을 정독을 해서 청자에 관한 부분만 제가 전부 뽑아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진 청자 가마터를 이제 취재를 가고 또 탑사를 했죠. 다행히 제가 탑사할 때 청자 재현에 성공한 분이 올해 89세인데 이용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자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가마터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청자 파편들이 뒹굴고 있어요. 그게 1000년 전의 파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진에 신영호라는 향토사학자, 또 이제 김거리라는 공무원분께서 청자 어떤 사료와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또 다른 어떤 그 경험을 했으니까 나만이 뭐라고 할까, 내가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소설이 예술 분야 쪽 그런 소재의 소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진을 예전에 이제 탐진이라고 불렀는데, 그 탐진 도공들이 이 겨울에는 이제 흙이 얼고 손이 굽고 하니까 그 도자기를 빚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은 어떤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이 도공들이 어디 가서 생활하냐면 이제 강진의 산지에 있는 절들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 도자기의 어떤 그 3대 요소라면은 모양, 그 다음에 빛깔, 또 어떤 그 도자기의 어떤 그 균형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빛깔이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빛깔에, 좋은 모양의 이런 도자기를 좀 만들게 해 주십사 하고 불전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도공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빛깔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빛깔이 아니라 바로 강진 그 초여름 산자락에 있는 연두빛, 그리고 강진만의 잔잔한 그 빛의 빛깔, 이 빛깔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공들이 깨달은 빛을 이제 깨달은 빛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에 알게 모르게 어떤 불교의 어떤 사상이랄까 기운이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그 도공들이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불교가 이렇게 습합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 이 청자거든요. 조선시대 백자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빛 청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빛 청자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 그 세계 정세는 고려시대 송나라가 있었고 북쪽으로 요나라, 금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송나라는 당시에 금나라는 군사강국이었고 송나라는 문화강국이었습니다. 문화강국하면 이건 이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 청자를 탐을 냈고 천하제일이라 했고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K컬처가 되는 거죠. 실제 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인조 1년 1123년에 송나라 사신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신 일행 중에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의 대표는 아닌데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개경에 와서 만찬장에서 처음으로 비색 고려 청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고려 그 관리들한테 이게 무슨 색이냐 그랬더니 비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서 비색은 그 비자가 비밀스러운 비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고려에서 비자는
물총수의 비자를 써요. 그게 중국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연두빛. 그래서 그 귀국에서 당시 그 휘종한테 그 보고서를 올립니다. 고려에 가서 내가 봤던 것들. 말하자면은 그 첩보 역할도 하는 거예요, 사신들이. 그 나라에 뛰어난 게 뭔가, 정세도 이렇게 염탐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그려 올린 게 선화, 봉사, 고려, 도경 그림을 그래서 설명을 그친 보고서를 올리는데 거기에 비색이 나와요. 근데 이미 휘종은 예술적인 신미안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거든. 이 휘종은 직접 그림까지 그려서 지금도 그림이 그려 남아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림도 잘 그렸던 그 화가였습니다. 휘종이 당시 송나라의 백자를 왕실에서 전부 물리치고 왕실에서 쓰는 그릇은 전부 청자로 바꿔라. 그럴 정도로 청자 애호가였습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왕실의 귀족은 물론이고 지방 토호들이 청자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청자가 어디 청자냐? 바로 고려 청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K컬처죠. 그리고 이제 그 북송 때 얘기고 또 남송 때 그 태평노인이라는 분 선비가 있었는데 이분이 천하제일만 모아서 책으로 한 권 펴냈어요. 그게 수중금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천하제일로 고려 비색 청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K컬처의 원조라는 이 역사적인 근거도 사료가 있으니까 확실하니 이건 과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K컬처의 뿌리를 찾을 때 고려 비색 청자에서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청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평민은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귀족만 사용하겠어. 그런데 장보고는 맞아 무역왕이잖아요. 이걸 중국 평민들한테 일반 양반들에 달면 수요는 이건 확실하구나 하고 장보고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더 넓혀서 일본까지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일본까지 들어간 계기가 된 겁니다. 장보고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장보고가 중국 당나라 월주 청자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가져온 건 아니고 당시 이 해상에는 왜군은 없었는데 당구라고 당나라 해적들이 이게 설쳤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완도나 강진 그 밖에 서해안에 우리 그 양민들을 그 붙잡아 가서 노비로 이렇게 매매를 했던 모양이라. 그 노비 중 일부가 월주 청자 가마타까지 간 거라. 그런데 장보고가 그 사실을 알고 중국의 이제 황제한테 노예 해방령, 노예 매매 금지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고 신라에서도 물론 건의를 했어요. 사진들이. 그래서 신라 노예 매매 금지령, 신라 노비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월주까지 가서 그 신라 출신 청자 기술이 있는 양민들을 국내로 보냅니다. 청자 기술을 심는 시발점이 됩니다. 물론 장보고가 그 후에 귀국하면서 그 청자 명인을 또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 강진의 청자 기술이 상당할 정도로 축적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강진은 이미 청자 기술을 노하우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강진의 그 토기 문화가 좀 발달이 돼 있었어요. 질 좋은 토기를 생산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토기 가마에서 바로 청자를 구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강진의 그 청자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계기는 강진은 이미 질 좋은 토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었다. 두 번째는 강진의 태토가 좋았다. 태토, 말하자면 청자를 만드는 흙. 강진의 흙에는 청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정량의 철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경 부근에서부터 서해안 쪽으로 청자를 왕실이 가까우면 더 좋잖아요. 운송해 올 필요가 없으니까. 시도를 다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인천 부분도 시도를 했어요. 청자를 만들려고. 개경 부분은 물론이고 다 실패하고 최우승자가 강진이 된 겁니다. 왜? 그 이유는 태토가 강진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강진 청자의 역사가 이건 강진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었구나, 역사적인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그 역사의식이 좀 깊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진 청자 가마터가 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마음과 같이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강진 청자 가마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날이 왔으면 작가로서 참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30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근데 강진 이 청자 가마터는 지금 현재 15단계를 거쳤답니다. 15단계를 거친 것도 참 어마어마한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이 더 기도를 해주고 더 응원을 한다면 그 시기가 더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울에서 작가 생활할 때는 그 모든 작품을 표준어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낙향한 지 24년이 되는데, 낙향 24년 전 어느 날 법정 스님께서 여기를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연거사, 박경리 작가가 그 토지를 쓰는데 그 경상도 그 향토 언어로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무연거사도 여기 전라도 이야기 쓸 때는 전라도 향토 방언으로 한번 써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쓴 책이 아까 타산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타산의 사랑을 쓰면서 저는 강진의 전통시장을 수십 번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는 강진 그 향토 방언을 그 채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라도라도 다 다르더라고. 보성의 향토 방언 다르고 화순의 향토 방언 다르고 강진 다르고 진도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강진의 향토 방언 취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번에 이제 깨달음이, 그것도 지역적인 배경이 강진이니까 저는 어렵지 않게 이제 강진의 향토 언어를 썼는데, 그 향토 언어를 구사하는 게 나는 그 소설의 리얼리티도 나는 기여한다고 봐요.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써줘야 되는 거라. 그 말하자면 한양 언어로 표준어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순신의 7년도 말은 이순신이 충청도 살 때는 충청도 향토 언어로 썼고, 전라도 군가에 나면 전라도 어떤 향토 방언을 쓰게 했고,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니까. 강원도에 사시는데 힐링이 되더라 이거야. 잃어버렸던 언어를 되찾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힐링이 되더라.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쓰면 다소 어떤 사람은 좀 거부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교과서로 배우니까 표준말로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거나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좀 거부게 할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50년 후에는 이게 사라져버렸을 때는, 누군가가 향토 언어를 그리워했을 때는 내 책을 찾아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 모든 소설은 그 당시, 그 장소, 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소설들을 보세요. 장군이나 무슨 벼슬아치라든 전부 계급 언어를 씁니다. 그럴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럴 것이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후자가 더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예. 청자 재연에 성공한 지금 강진에 사시는데 올해 89세인데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취재 다닐 때 안내를 하면서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 청자에서 좋은 기운이 상스러운 기운이 나온다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시범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의 어떤 절에서는 부처님 복장에 이 청자를 이렇게 넣어놓은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청자 기운을 받고 스님들이 독경하거나 기도할 때 그 좋은 기운으로 말하자면은 그 기도가 잘 되게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원을 가지고 그 부처님 복장에 청자를 넣어놨답니다. 근데 굳이 그 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저기 안에도 이 도자기 도예를 하거든요. 근데 한 1300도 이렇게 구워진 이 용기 속에 그 물을 넣어두면 물이 최소한 한 3개월 동안 파래가 끼질 않아요. 부패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로 이 차를 우리면 차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차 용기에서 이 찬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참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떤 좋은 기운이 나오지 않나. 이 깨달음의 빛 청자를 쓰면서 그 예술 소설을 쓰면서 어떤 희열을 좀 느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희열을 또 한 번 더 맛보기 위해서 조선 후기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화가로서 생애를 마쳤던 소치허련에 대해서 소치허련의 미술 세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치허련을 남종화의 비조 이런 정도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치는 남종화의 울타리를 뛰어넘어버린 다시 말하면 중국풍의 울타리를 뛰어넘어버린 소치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했던 그런 진정한 조선 화가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사의 제자로만 그려져 있는데 추사의 제자를 넘어서 어떤 청출어람을 보여줬던 그런 화가가 아닌가. 그래서 작게 보면 한없이 작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한없이 크게 보이는 인물이 소치가 아닌가. 저는 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자의 역사를 작게 보면 한없이 작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한없이 어떤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정립해 볼 수 있는 그 이상을 정립해 볼 수 있는 정말로 K컬처의 원조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제 SNS 친구 중에 미국 위스콘신주에 로렌스 사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류를 가르치고 한국 단편소설을 가르치는 매티 선생이 있어요. 내가 강진 청자 소설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겠다라고 내 페북에 올렸더니 이 매티 씨가 답이 왔는데 오늘 수업은 한류의 시초인 강진 청자를 소재로 해서 학생들과 토론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한류의 시초란 그 언어 구사에 놀랐고 강진 청자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 참 대단한 그 교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여기 이불제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도 강진 청자가 한류의 시초, K컬처의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이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인식하고 또 재조명하고 그 위상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이 책이 또 촉매의 시발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